양도 금지 증서가 뭐냐, 여기까지 봤어요. 그걸 중개하거나 매매를 하면 걸린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직접 거래요. 진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직접 거래 케이스는 현실적으로도 많고 이제 유혹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제가 자, 직접 거래는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B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한다고요. B가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그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민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니까 이게 2억에 나왔다 근데 싸게 나왔다고 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계약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가게에 나온 물건을 자기가 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은 처벌받아요. 직접 거래로 봐서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손님이랑 계약하는 거예요. 그 손님 중에는 이렇게 팔겠다는 손님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사겠다는 손님이 또 있을 수 있죠. 그 사겠다는 손님이 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 사겠다는 손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요것을 요 C라는 사람한테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또 팔아먹어요. 그래서 또 매매 계약을 해. 사장이 자기 물건을.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랑 계약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 손님이든 이쪽 손님이든 매매든 전세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벌어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그런데 누가 와서 오피스텔을 구하러 왔어. 월세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여사람한테 보여주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야. 그래서 여기가 처벌되는 거예요. 손님은 처벌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게 하겠어요? 이걸 하게 만들어주면 부동산 사장님은 일하면서 이렇게 할 기회가 되게 많을 수 있죠.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직접 거래예요. 직접 거래. 예? 그럼 직접 거래 케이스는 법에서 못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사장님이 된다고 해봐. 이민 가요. 근데 원래 이게 한 13억 이상 가는 건데 12억에 나왔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장님이야. 아니 밑에 일하는 소공이야. 다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요? 사고 싶으면 미치겠죠? 그럼 사면 걸리는 거라 처벌받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처벌을 받는데 이거 사요 안 사요? 산다고 대부분. 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겠느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때 사장님 이름으로 덜커덩 사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혹시 이게 걸리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격이 잘릴 수 있고 등록도 잘릴 수 있고 그러니까 큰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하지 말고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계약하게 해라. 여기에 거의 같은 급이 되는 거 둘이 누가 있을까? 될 수 있으면 세대가 다른 게 좋아. 배우자는 좀 제끼는 게 좋아. 배우자는 한 몸이잖아. 큰아들. 근데 세대 분리가 돼 있어. 독립세대로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혹시 걸리더라도 막 우길 수 있잖아. 나를 소개시킨 거라고,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좀 낫지, 이게. 그런데,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 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다, 그러면, 신중해야 돼. 법인일 때는. 왜 그래요? 법인이, 이, 세무조사 같은 거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어. 일반인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그럼 세무조사 받을 일이 있으면 이 다 털어요. 그럼 이거 팔렸다는 거 지금 알지? 그럼 상대방까지 요렇게 타고 들어와. 돈이 요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에 노출되는 게 조금 더 커. 법인은. 네. 그래서 뭐 별별 상상, 하여간 이거 빠져나가고 별별 그걸 많이 해. 근데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 무조건 잡기만 하면 돈 버는 거야. 그랬을 때 중간에 다른 부동산을 끼워 넣어. 자기가 사는 거지만 B가 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예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갖다가 여기 중간에 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써준 것처럼 해가지고 사. 그러면 일단 자기가 사긴 했지만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껴 있으니까 직접 거래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그거라든지. 하여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전화 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돈 버는데. 그죠? 평택에 그 하시는 분도 전화 오는 게 그거야. 이쪽하고 여기서 세를 놓고 왜 안 없어져? 이걸로 해야 되겠네. 여기 임대인이야. 여기가 임차인인데 미국놈이죠. 이렇게.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끼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를 놓는 쪽은 요건 월세를 10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고 요 세를 내는 쪽은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뭐 12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다. 20만 원 더 받지 않을게. 여기는 뭐야? 모르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더라고. 여기는 120을 내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는 100만 원 받는 걸로 해갖고, 가격을 맞춰주고 그런 거지. 중간에서 요거 20만 원은 여기 또 챙기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요건,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안 해요. 한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계약서를 요렇게 쓰게 만들면 이게 들통나잖아. 그래서 자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자기가 임차인이 되고서 요 위험을 요렇게 다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못 만나게 만들려고 요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이 사람 대신 체결해 준다는 거야. 이 사람 대신. 그럼 요걸 뭐예요? 일방 대리가 돼. 복잡해요. 이거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힘들어. 요렇게 한 편 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계약서 써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서에 120불로 써야 돼? 100불로 써야 돼? 여기는 맡긴 게 확실한데 신뢰관계가 있는데 100불로 써도 문제고 120불로 써도 문제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갑이 자기가 세를 얻는 걸로 해서 임차인이 되고, 그죠? 다시 이렇게 세를 놓는 것으로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자기가 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면 돼, 안 돼? 자기 손님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임차인 돼, 그리고 자기가 또 임대인이 돼갖고,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야. 그걸 꿈꾸는 거지. 근데 그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냐고. 이게 직접 거래가 되잖아, 이게. 손님이잖아, 손님. 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야, 그지? 단골인 거, 단골.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게 직접 거래가 돼서 처벌받잖아,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갑 대신, 갑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기는 중개만 하고, 갑다시를 내세워라. 세대 독립되어 있는 데를. 그래서 요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하고 요렇게 계약하는 걸로 하면
자기는 중간에 소개하고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두 번째 해결.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잘 없는 모양이야. 시원찮은 모양이야. 자. 그리고 그때도 요 사람이 요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계약 자체도 자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부동산이 껴서 해주는 게 좋아. 노출 안 되는 게 좋죠. 예.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간단해 시험은. 어디를 눌러야 돼? 오케이. 몇 군데면 밑줄 그으면 끝이에요. 직접 거래는 뭐냐? 중개인이, 이거 부동산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 의뢰인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각종 권리의 취득,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런다? 직접 거래라고 한다. 판례 입장이요. 매매의 상대방, 임대차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그랬을 때 직접 거래라고 한다. 근데 이민 가는 분들이 가끔씩 보면 이제 재산을 빨리 처분하려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사겠다고 그랬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도 걸려. 그러니까 오케이 해줘도 소용없어. 이건 질서 바로잡는 게 대해서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2번.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걸리는 상대방은 중개작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요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자, 볼게요. 어디로 가? 이거. 자, 이게 이 케이스도 좀 슬픈 케이스인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민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친척이 B야. 이민을 갈 생각인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갈 건데 벌써 이제 스위스로 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요 친척한테 남아있는 부동산에 요게 있으니까 요걸 적정한 가격에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요 사람이 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렇게. 그래서 나온 금액을 보니까 12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얘기가. 근데 싼 거야. 싼 금액이야. 그래서 갑은 부동산 사장은 이거 잡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게 아니죠. 스위스에 있어 이 사람 이미 출국했고 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 요 사람은 대신 온 사람이죠. 대신 온 사람을 뭐라고 불러? 대리인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친척 B하고 둘이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12억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갑은 요 사람 요 부동산을 갖다가 12억에 취득했어. 계약은 요 사람하고 해요. 국내에 있는 친척하고. 그럼 이 사람은 처벌될까? 직접 거래로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된다는 거지. 왜? 계약은 A하고 앉아서 한 게 아니지만 A하고 한 거하고 똑같아. 누굴 통해서? 그렇지. 대리계약이야, 대리계약.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법적인 효과가 요리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앉아서 하나, 이 사람하고 앉아서 하나 똑같아. 처벌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요 사람이요. 여긴 일반적인 얘기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싸게 팔도록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게 만들고 이게 시세가 한 13억이다 그랬을 때 요 사람 얘기가 실제는 얼마 달라고 하는 거예요. 13억을 주고 그래서 사장님이 5천을 챙기고 자기도 5천을 챙기겠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서는 얼마짜리로 쓰자? 실제는 13억인데 12억의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우리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케이스였어 이게. 친척을 믿으면 안 돼. 어차피 지금 떠난 사람이야. 잘 몰라. 올 것도 아니야 다시. 그런 케이스도 있어. 슬프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직접 거래로 걸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면 사고 싶은데 걸리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빠지고 갑다시를 내세웠지.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렇게 계약한 걸 저는 꾸민 거야. 자기는 빠지고. 걸리기 힘들죠. 걸릴 수는 있어.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 눈앞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노력하죠. 그래서 자기가 싹 빠지고 갑다시가 하는 걸로 해서 싸니까. 어차피 싸게 사는 거니까. 금액은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야. 제가 이제 가공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궁무진해요. 제가 아시는 분 지금도 이제 지금 깜빵에 가 계신 거 어쩐가 모르겠어. 제주도에 옛날에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막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막 땅 가격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몫 챙긴 분이야 이분은. 그럼 어떻게 챙겼느냐? 다 직접 거래지 뭐. 다 직접 거래. 그래서 싸게 나온 땅을 지금 와가지고 막 찾는 사람이 지금 줄 섰잖아. 그럼 어떻게 일단은 이 사람한테 가격 적당히 얘기하고 그것도 시세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약간 높게 불렀겠지. 근데 대기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 막 2번 직접 거래잖아 이게. 그래 돈을 많이 번 거야. 근데 이 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래 몰랐지.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너무 싸게 팔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부동산 사장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배가 아프니까 그것도 찾아낸 거야 이제. 부동산 사장 넣어가지고 이게 나하고 직접 계약하면 안 되지. 법위반이야. 신고한 거야 이제.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살 때도 직접 거래, 팔아먹을 때도 직접 거래, 막 이렇게 된 거야. 한 건이 아니야, 여러 건이야. 그래서 검찰 수사받고 있다고 막 전화 왔더라고. 그 뒤로는 전화가 없는데 지금 각오는 하셔야 될 거야. 지금 이게 딱 걸렸지. 막 그렇다고 막 중형이 선고되고 그러진 않아. 이게 형량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대부분 벌금으로 많이 끝날 수 있는데 크지 않으면 징역 갈 수도 있지. 근데 3년은 못 넘기잖아, 사실은. 많이 살면 3년이지. 근데 번 돈이 꽤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갔다 올 만한, 그 유혹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뭐, 배우자 저런 것도 막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배우자는 지금 제가 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중개보수 받아가지고 큰 부자 되기 힘들어요. 가만히 보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쓰고 나오고 보면 별거 없어. 네. 이런 직접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뻥튀기를 하게 되는 거, 이랬을 때가 진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해서, 이런 직접거래 아니더라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중개보수 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매덕 벌었어. 그것 가지고 뭐 분양권 이런 거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막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지. 자,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 봐봐요. 자, 빨리 갑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세 줄 밑줄 그어주시고. 직접거래 안 되는 케이스. 자, 요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B가 부동산 사장님인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면
요게 직접 거래가 돼서 여기가 처벌받아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다른 부동산을 끼면 상황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C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세 놔주시오, 팔아주시오 의뢰를 했고, C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B라는 부동산 사장님을 소개해서 요렇게 해서 계약이 됐다면 요 매매나 전세 계약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간에 누가 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합법적으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가게 와서 가게에 온 손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탈법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왔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할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 얘기하면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러죠?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른 부동산 실제 도장이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중개보수도 줘.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화도 되게 많아. 왜 고민을 해? 왜? 주는 게 나은 거예요. 줬다가 나중에 술 먹으면서 뺏으면 되잖아. 응? 줬다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주는 게. 증거가 되잖아. 증거가. 그리고 나중에 여기 와서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왔는데 이 사람하고 할 건데 이렇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그러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쉽지 않아요. 증거는 요게 있잖아요. 여기서 도장 찍힌 계약서. 그래서 다른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거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누구 얘기야? 판사 얘기야. 그래서 이런 탈법적 행위는 누가 제일 잘해? 판사가 제일 잘해. 판사가 제일 나아? 옛날에 또 딴 얘기가 됐지만 판사가 있잖아요. 재개발 물건 투자로 온 거야. 응? 재개발 물건 투자로 왔더니 뭐 다운 계약서에다가 뭐 별 불법적인 게 다 저질러지잖아.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안 해봤을 때는 몰랐던 거죠. 근데 한번 거래해보고 나니까 이제 속을 본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판결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본인 고백이야.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지.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자기가 재개발 물건 투자해보니까 온갖 탈법적인 게 다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재판할 때는 그게 딱 떠오른다는 거지. 이건 이것 같구나, 이것 같구나.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아주 현명한 판사가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언제나 꿈꿔. 쌍방대리가 뭐냐면요. 또 해볼게요. 쌍방대리는 법에 걸려요, 이거. 근데 우리의 바람은 이거야. 자, 이 사람이 이거 팔라고 그래. 팔아주시오 그런 거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이제 살 사람이야, 살 사람. 여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지. 삽시다. 물건 좀 소개시켜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계약할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도장을 빨리 찍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그래서 쌓고, 뭐, 원하는 게 많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쌓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 입을 다 막아놓으면 편해. 그럼 진짜 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해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요 사람한테 우리가 잘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죠? 그전에도 막 바쁘다고 그래. 바쁘다 그래서, 바빠서 바쁘다. 그러면 편하게 하시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면서, 우리한테 뭐요? 대리권을 주라고 그래. 우리한테.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 사람은 또, 막,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아서 해준다. 신뢰관계만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안 온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어느 조건만 맞으면 한다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아. 이제 단순화 시키는 거야.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더 바쁘대.
오지 마시라고. 계약록은 요렇게. 둘이 전화 연락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안 돼. 계약이 잘 안 돼. 둘이 말을 섞잖아요? 될 것도 안 돼. 여기서 다 필터링을 해줘야 돼요. 필터링이란 고급 용어를 썼습니다. 이걸 우리 순우리말로 뭐라 그래? 농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중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필터링이 돼야지. 좋은 것만 얘기해. 야, 이 사람 한 달에 한 5천씩 벌고 막 좋은 점 얘기하면 여기서 뭐야? 이쪽은 또 약간의 환상을 갖겠죠. 그 다음부터 키 작은 것도 잘 안 보여. 막 이렇게 되잖아. 상대 다 마찬가지요. 장점을 부각시키잖아. 부동산도 마찬가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상대방이 어떻게 착각을 하게 돼. 그 나중에 한 30년 살아보면 다 느끼죠. 이제 내가 속았구나. 근데 대부분 속은 사람은 여자들이라고 보니까. 남자들은 속은 게 없어. 왜냐? 무식해가지고 속은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냐면 오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대리권을 여기서도 받아내. 오지 마시라고. 그럼 여기도 이제 안 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어. 시비 거는 놈이 없어. 혼자서 다 해. 대신 이제 중요 내용은 금액 같은 거 이제 결정을 해놓지. 근데 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결정할 것들이 꽤 많거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맡아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못 온다고 그러지, 여기도 못 온다고 그러지, 다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이걸 쌍방대리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편하게 계약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매매 같은 건 이건 쉽지 않은데, 우리 이제 아까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 이제 월세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특별히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는 거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봤었냐면, 그 상가 점포였어요. 세를 얻는 사람은 이제 부동산 와서 계약서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기도 힘들대. 임차인이요, 임차인.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어떻게 해? 임대인은 저희를 믿는데 그래서 올라오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우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 근데 저쪽은 어떻게 해? 저쪽은 세 얻는 쪽은 임차인 바쁘다 가지고 사무실 올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 해갖고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다 써버려 이렇게. 그게 쌍방대리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걸리지. 그럼 제가 걸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써가지고 임대인 쪽은 어차피 저희한테 줬고 임차인 쪽은 준 건 아니야. 다 써가지고 도장 찍는 것만 이름 쓰는 것만 비워갖고 찾아갔어. 식당에. 도장 찍으셔. 보지 마시고.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바쁘대. 도장만 찍으시면 돼. 도장 딱 해서 끝. 쌍방대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쌍방대리 아니지. 요 임차인 쪽은 찍은 거지. 일반 쌍방대리 아니죠? 저 안 걸리죠? 근데 계약서를 사무실 밖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무실 밖에서 썼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죽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썼는데 바빠가지고 그분이 좀 늦게 왔거나 해서 사무실에서 도장 찍은 거야, 그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사무실 와서 그분 도장 찍으신 거라고. 우리가 가서 출장 도장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 완벽하게 이제 법 준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장님 바쁘셔? 그러면 우리가 대신 다 할게. 이렇게 해서 진짜 제 혼자 해버리면 그게 쌍방대리야. 그러면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출장 뷔페처럼 출장 도장 받으러 간 거지. 그러나 나중에 우길 때는 말아요. 사무실에서 썼다고. 근데 큰 문제가 없는 계약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쌍방대리입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설명드릴게. 자, 꽤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월세 계약 있잖아요. 월세 계약. 예.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대인이야. 자, 근데 여기가 임대인인데, 요 물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대전에 있는 물건이야, 대전. 그런데 임대인은 어디에 사시느냐? 이분은 서울에 사셔. 그런데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느냐? 대전에 있어. 유성구에. 요게 유성구에 있는 물건이야. 세 놓는 물건이야. 근데 주인은 어디에 있고 살고? 서울 출신이지. 살기는 서울에 살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요 월세에 놓는 물건을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거의 계약을 해. 근데 이제 사무실로 C가 온다? 와가지고 뭐요? 월세 물건 찾는 거야.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한테 전화번호 알고 있죠? 연락을 해. 얼마에 계약하려는 사람, 손님이 있다, 이렇게요. 그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서울에 계신 요 A가, 서울에 살고 있는 A가 대전 내려와. 우리 사무실로 와. 그래서 여기 지금 월세 물건 계약하겠다는 C하고 둘이 만나서 요렇게 월세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이니까 요렇게 차 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걸리죠? 한 2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내려오셔. 근데 2년 뒤에 재계약할 때는요? 안 내려오고. 4년 뒤에 할 때는 더 안 내려오고. 6년 뒤에 계약할 때는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도 내려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땡큐지. 그죠? 봐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사후에 위임장을 딱 첨부해갖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요? 월세 계약을 딱딱 해서 도장 찍어주지요? 경우에 따라 도장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 그 뒤부터는 이제 요렇게 계약을 요렇게. 딴 사람 와도 또 요렇게 계약을 해. 위임장은 이제 미리 써주는 게 좋은데, 미리 써준 게 안 되면, 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나 나중에라도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쪽을 편들어서 상대방과 계약하는 걸 뭐라고 불러?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괜찮다 하는 거지. 예. 근데 현저로 오면 일방대리가 뭔지를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이쪽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 또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돼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특히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 건 월세 계약이 많아. 월세 계약이 보통. 월세나 조그만 전세 같은 거 다 이렇게 하고 물건 관리해 주는 거지. 다가구 원노임은 어떨까? 일방대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일방대리가 쏟아지잖아. 이때는 더 필요하죠. 그때마다 내려올 수가 없잖아. 다가구 원룸일 때 이 물건이 여기 한 열 몇 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일이 좀 늘어. 계약서 써주는 것도 일이지만 못 떠요. 형광등 갈아줘야 돼. 물세 같은 거 요렇게 내주고 계산해줘야 돼. 일이 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관리대행이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거 관리대행을 해주면 수수료가 여기 인 것 중에 방 한 칸 정도 월세 정도가 빠져요. 이걸 맡아서 관리해주죠? 그럼 맡긴 서울에 사는 요 사람은 어떻게 해? 월세 수입 중에 방 한 칸 정도는 관리비로 내줘야 돼. 그 관리대행비를 누가 챙겨? 우리가 챙기지.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200만 원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거 관리대행 전체 해주면서 매달 한 70만 원씩 받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 해야지. 예. 그래서 꼭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뭐 필연적이고, 가까이 있을지라도 귀찮으시잖아. 가까이 여기 대전에 살아.
귀찮게 만들어야 돼. 귀찮으시잖아. 내가 다 관리해 줄게. 이렇게. 할인해서 50만원? 이렇게 하면서. 일감을 막 따야지. 이거 몇 개 하면 어떻게 돼? 몇 개 하면? 아니. 월세 깔고 갈 수 있잖아. 근데 너무 많이 하면요. 해보니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본 업무를 또 소홀히 하게 돼.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좀 깔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면 귀찮아지긴 한데.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여기가 많이 나온다. 일방대리가. 자, 개업공익회사 사장님이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의뢰인 손님이랑. 그것은 일방대리에 해당이 되고 직접거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중요하죠. 직접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현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직접거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닙니다. 일방대리하고 직접거래는 다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요 7번은 넘어가고요. 7번 넘어갈게요. 이번에 8번부터 나머지 금지행위를 오늘 이제 수업을 하고 끝마칠 거예요. 8번부터가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금지행위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8번부터가 성격이 틀립니다. 금지행위는 총 14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8번부터가 성격이 틀려져. 여러분 실생활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어. 자, 볼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들으세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여기가 핵심.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줄여서 네 글자로 시세 조작이라고 해요. 끝. 그러면 시험은 요 조문 여기 분홍색 거 있죠. 요것만 나와요. 시험지에. 얘를 들으셔야 돼. 얘를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입주민 A입니다. 근데 여기 시세가 13억이요. 비싸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가 있어요. 비슷해. 입지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가 15억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13억이고 여기는 15억이야. 연식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불만이 많지. 왜 우리가 13억이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녀 회장님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그거랑 요 B가 13억이라는 뜻이에요. B가 아니고 이 B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둘이 짜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면 자 여기서 C를 내세워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얼마에? 15억에 쓰죠.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그럼 C가 누구냐? B의 처제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럼 부동산사장님은 처제한테 얘기해둔 게 있으니까 계약서에 도장 한번 찍고 가. 처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는 아무것도 몰라. 처제가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계약서에다 도장 찍고 간 거야. 형부가 다 알아서 나고 다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갔어.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법상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제 요 거래 금액을
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신고. 노란 걸로 해볼게요. 15억이라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싱글거래가 신고 사이트에 몇 호 나오고 날짜까지 나오면서 15억이라고 이렇게 떠요. 사이트에.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계약할 생각이 없고 돈 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사이트에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올리고 나서 계약을 깨요. 가끔 실거래소 사이트에 보면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해제된 것 중에서 맨날 다 조사했거든. 일부러 깼냐, 계약 안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깼냐, 이걸 다 조사한 거야, 옛날에. 그랬더니 이 건이 나온 거야. 깨진 건이야? 그러면 깨졌다고 이렇게 나와. 그 문제 해제 신고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해제 신고를 안 해도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행법상은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게 법조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제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깨. 그러니까 돈 건넬 이유가 없지. 근데 이거 사이트에 남아있다고, 15억이. 그 다음부터 이 아파트 단지에 와서 매물 찾는 손님이 와, 이제. 그 찾는 손님이 갑이 왔어. 갑이라고 해도 되나? 갑이 와가지고, 아파트가 얼마 정도 시세가 됩니까? 그러니까 15억이다. 그런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놀래겠죠? 아니, 제가 13억 정도로 봤는데 어떻게 15억이 됐습니까? 놀란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놀란다? 놀랐다? 이렇게 되니 놀랐다. 아니 13억인데 어떻게 10억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손님 잘 모르시네. 요새 그냥 부동산이 그냥 하루아침 막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예? 그러면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 진짜 15억이네? 지금 이거 15억도 싸게 나온 거예요. 빨리 잡으셔야 돼.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다시 16억, 17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는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실거래터 사이트에 이제 이번엔 15억이 두 번째 딱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손님 우리 와, 이제. 30평 요새 시세가 얼마 돼요? 이렇게. 15억이, 이렇게 15억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뭐 어때요? 더 깜짝 놀래고는, 13억 아니었어요? 아이, 뭔 소리야. 마음은 모르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급해갖고 도장을 찍지. 그러면 세 번째 올라갔네, 이제? 그 뭐야, 이거. 시세가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는 거라고. 누가? 부동산 사장님이. 누구랑 짜고?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케이스가 실제 조사해갖고 들통에 나서 처벌까지 받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 케이스가. 들키지 않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들킨 케이스가 한번 발표해서 신문 그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발표해서 한번.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하락기 때 이게 되겠어요? 상승기 때 되는 거지. 이게 다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그죠? 어쩔 때는 진짜 막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 막. 그럴 때는 하기가 훨씬 쉽죠, 작업이. 그게 이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신이 드실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부녀 회장님이 돈 좀 준다고 그랬어. 부당한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이 말이야.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가짜 계약서 쓴 거예요.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금지행위다. 잡아다 처벌하겠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여기도 이제 부동산 사장님 쪽 얘기요. 금지행위 중에서. 예. 근데 아까 위에하고는 좀 틀리죠. 성격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체로 구성. 이것도 읽기 전에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 거의 다 왔어, 이제. 봐보세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지역마다 모임이 있어요. 그 회비도 내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분기별 한 번 모이든 모임이 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중개업 사장님들 간에 이제 어떤 친목 도모도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단합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A, B, C, D 막 모임을 가져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할까? 인생 얘기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사무실 얘기 하겠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감동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 감동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일을 많이 해? 여러분 친구 만나면. 한 글자인데. 돈? 무슨 얘기 많이 해? 만나서 이런 얘기 했을 때 되게 짜릿한데. 험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약간의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이렇게. 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 안 했어요. 그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 부하 직원들이 막 모여가지고는 누구 욕하겠어? 그 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상사까지는 아닌데 손님들 욕을 많이 하겠지. 야, 이런 손님도 있었다? 야, 이런 손님도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 손님 중에 진상 손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분명히. 있어. 간호사들 모아놓고 물어봐. 그러면 또 뭐야? 환자 중에 진상 환자 있을 거 아니요. 저도 오랫동안 이거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진짜로. 제가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 제가 본 것이만 얘기를 못 하겠어. 망측스러워서. 그렇게 많어. 그런 사람들도.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욕하는 상대방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건물주예요. 건물주. 왜 그러겠어요? 건물주는 이 사람 갑이라고 할게요. 건물주가 부동산 사무실하고 뭘 관련이 있을까? 손님인데. 물건을 주는 쪽이잖아. 일감을 주는 쪽이잖아. 나중에 복비를 주어야 될 쪽이잖아.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 자기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질을 해요. 그 갑질이 뭐야? 중개보수? 나한테 중개보수 받을 거야? 그럼 받든지 다음부터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깎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럼 일단 안 받거나 깎아주긴 하는데 이쪽에서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여기 가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 이런 진상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쌓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모임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는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건물주 갑에 대해서 전화 오면 씹어 이렇게 씹자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동네에 있어. 오피스텔을 4채인가 5채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투룸 오피스텔인데 좀 세게 받을 수 있죠.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전부 다 저장돼 있어. 진상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잘 모르는 부동산 사장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잘 모르는 사장은 전화 오니까 덜크덩 뭐라고, 아이고 손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중개해 주려고 막 하는데 옆에 부동산이 다 가르쳐 주죠. 그거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안 하는 게 좋을걸? 그래도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해요. 보통 해. 그랬다가 나중에 진상임을 알게 되지. 왜 진상이냐면 보수만 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수 안 주기 위해서 요 부동산 사장님이 한 활동 중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갖다가 찾아내서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찔러요.
그래서 보수를 못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를 받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진짜 심한 것은 이 사람이 재판을 걸어갖고 자살한 사장님도 계셨어요. 이게 멘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멘탈하고 똑같을 거예요. 대단한 멘탈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반성을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살하신 그 사장님 같은 전 직접 몰라요. 얘기만 듣고 충격받았는데 너무 약한 거지. 뭐 그 정도 갖고 재판 걸렸다고 죽으면 어떡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따, 십자, 이런 게 금쟁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임에서. 십자하고 하고. 십자, 무시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주지 말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담합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담합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걸려. 담합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때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 못 받았네요. 아이고 우리 그런 적 없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자, 두 번째. 또 누구를 그 다음에 많이 씹을까? 다른 부동산인데 그 중에 특히 비회원업소. 비회원업소로 들어온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권리금 안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원업소들이야. 그 지역에 쭉 보면 제가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용산에 있는데 보니까 용산 그쪽에 모임이 한 40여 명이 있더라고. 회원업소가. 근데 비회원업소가 한 명 생긴 거야. 이게 원래 식당 자리였는데 아이고 시간 많이 넘었네. 식당 자리였는데 식당 폐업을 하고 부동산을 차린 거야. 부부가. 근데 권리금 주고 들어온 게 아니죠. 용산에는 부동산 점포할 만한 그 상가 점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마 이거 식당 폐업하고 이거 할 때도 권리금 뭐 얼마 줬을 거예요. 완전 맹탕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 자리로 바꿔도. 그런데 요 식당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부부가 막 전단지 작업도 하고 해갖고 막 두 명이 그냥 정말 애를 써서 일하는 거야. 근데 기존에 한 40명 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요 사람이 F 보일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까? 눈에 가시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뭐 참 내 속담도 생각 안 나네. 눈에 가시예요? 혀에 가시 아니야? 그러니까 밉게 보일 거 아니에요. 왕따. 지금은 회원업소가 됐어요. 근데 한 1, 2년 엄청 싸웠어. 비회원업소라고 그래서. 물건 안 줍니다. 에? 지나갈 때 막 물 뿌리고. 싫어요. 지나갈 때 사람한테 물 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거면 여기 앞에다가 물을 확 뿌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 그냥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왕따 당하는 얼마나 심리적 고통이 크겠어요. 나중에 이제 권리금 이렇게 내고, 네, 합법적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화해하고, 이제 지금은 잘 지내는데 초창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에 걸려, 왕따도.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거 아니구나. 여기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하거나 아까 갑질하는 물건 주인이 있었죠. 건축주, 갑질하는 건물주 있었죠. 아까 그 특정 물건 중개해주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두 번째. 단체 구성원 이해의자인 비회원 중개업소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회원 중개업소 아까 그 있었죠?
공동중개를 어떻게 했어요? 막아섰어. 저기하고 공동중개하면 제명이야 이렇게 돼. 그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담합을 그렇게 했죠. 근데 비회원업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기 우리 그 물건 찾는 손님 있는데 저 나온 물건 중에 그거 있어요? 우리 지금 손님 있는데 그러면 회원업소에서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을까 아니면 물건 줄까? 그게 또 갈등이야. 비회원업소하고는 끊기로 했잖아. 자기들끼리 모이면서는. 근데 저기서 손님 데려가서 계약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야 지금. 그러면 그 물건 우리 있어. 이렇게 물건을 줄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물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막을까? 거기서 이제 사람이 또 나눠지는 거야. 당장 이득을 갖다가 조금 취하기 위해서 줘. 주고서 이제 비밀로 해야 돼. 그런 유형이 있고, 아직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그따위 500만 원에 내 명예를 팔 순 없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 물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눠지는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은, 쉬 하면서 물건 준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비회원업소보다 더 싫어할 거예요. 현실이요, 현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해? 싸움이 나. 변함없어 세월이 흘러도 이건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까지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약간의 본성을 갖고 있어. 약간의 그래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너무 티내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 후과가 더 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담합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시던 분 중에 저렇게 비회원업소로 들어갔다가 결국 못 견디고 나온 분이 있어.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한 모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합 행위도 정당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이해 못할 바도 아니야. 왜? 나중에 여러분이 대보시면 아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마지막이야. 업무 방해행위라고 돼 있죠? 근데 자 여기는 또 성격이 틀려져. 보세요. 누구의 업무를 방해해놨어? 부동산 사장 쪽. 그러면 이렇게 업무 방해하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러면 분여회라고 생각하죠. 분여회. 분여회. 지금은 분여회라고 안 그러고 맘카페. 맘카페. 카페요, 페요. 아유, 모르겠어. 페야, 페야. 한 글자야? 이거 두 글자 틀린 거야? 한글이 제일 어려워. 이거요? 카페? 이렇게 합시다. 맘카페. 이런데.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맘카페. 거기서 눈밖에 났죠?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제 거기 맘카페 가입돼 있어. 이제 중고등학생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이제 소문이 이상하게 안 좋은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냥 부동산은 그냥 쫑치는 거야, 쫑치는 거야. 완전히. 예. 이거 뭐, 그 맘카페에서 그러니까 행동을, 좋게 소문 나잖아. 대박이야, 또. 막 거기 부동산 가야 돼. 거기 사장님이 최고야. 한 번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거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걸 하냐면, 자 보세요.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카톡방. 그걸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인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정 A라는 부동산 사무실, 여기가 A라고 돼 있지만 대박 부동산이야. 대박 부동산. 그게 중개 의뢰를 제안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대박은 가지 말자 이 말이야. 왜? 분야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대박은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지. 야, 그 사장님 안 돼. 못 쓰겠어. 그거 가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대박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이제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으로 성화 박힌다.
눈밖에 난 거잖아, 이거. 가지 맙시다! 분야에서 막 하고, 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건, 두 번째는, 반대야. 자, 이런 단톡방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이런 안내문 같은 걸 중개업소에 쭉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부동산 사무실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 이렇게. 두 번째는 반대예요. 요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행운 부동산 사장님은 멋져. 행운 부동산 사장님은 정말 잘해줘. 거기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2번이야. 반대죠, 1번하고? 대박은 가지 말자고 하는 거고, 행운은 가자고 하는 거고, 그렇게 반대. 그럼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아주 좋은 사장님이 될까? 어떤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 뭘 협조하죠? 그렇지. 가격을 광고 올릴 때, 처음에 광고 올리는 금액이 중요하죠. 광고 올릴 때 13억 광고 올려주는 거하고 15억 광고 올려주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어차피 깎이긴 깎일 건데 시세에 딱 부합하게끔 13억의 광고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안내도 그렇게 하고. 여기는 쪽박 부동산이야. 근데 15억의 광고 올려주잖아. 여기는 뭐예요? 행운 부동산이야. 어차피 깎이긴 깎여. 그래도 일단은 올려줄 때 좀 높게, 원하는 데 높게 올려주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근데 이 사장님은 시세가 13억 정도니까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지. 여러분 부동산 사무실을 하면서 절대 하여간 뭐 여러분이 금방 느끼시겠지만 물건 주인한테 물건에 대한 안 좋은 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 그 물건을 비난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그 물건 주인을 비난하는 거고 똑같아요. 앞에서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전화 끊고서 여러분 사장님한테 앞으로 절대 안 넣으려고 얘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감정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이 별로 안 좋아. 가격도 비싸게 내놨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호호호 하하하 그러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다 대놓고 아 사장님 이거 물건 이게 시세가 이게 안 되는데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싫어해요. 100% 싫어해.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욕하면 싫어요. 그게 진실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차이가 나버리고 사장 차이가 거기서 그래도 좋은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럼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맞춰볼게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나중에 와서 급하면 자기가 알아서 내려. 그건 합리적이죠. 근데 그걸 내리라고 막 언지를 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까 시세는 한 13억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여간 15억에 팔아볼게요. 막 이렇게 씩씩한 목소리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3개 남았어 이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뭐야? 분여해서 안내문을 쭉 뿌리면서 우리 아파트는 15억 이하 밑으로는 올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 봤을 때 15억 이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느껴지겠죠. 시세가 13억밖에 안 되는데 15억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고민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분여회 쪽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동산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아까 양심대로 하시는 사장님 있었잖아. 13억. 광고 올려놨어. 그쪽에 가면 13억이 시세니까 그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무리 그게 정당하더라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여해서 공격하는 방법 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일단 총무님이 나서 그래서 네이버 광고 올려놨을 거죠? 네이버에 전화해. 해가지고 저거 매물로 나오지도 않은 허위 매물인데 광고했다고 신고를 해. 허위 매물 신고를 허위 매물 신고가 제일 센 거예요.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조사를 해요. 주인한테 물어봐. 이거 내놓은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내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 허위 매물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허위 매물 아니니까 계속 광고 낼 수 있지. 근데 그 동안에 무조건 내려요. 광고를. 그 사이에 확인하는 동안에 광고를 100% 내리게 돼 있어. 그럼 광고를 정당하게 올려놨다고 해도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면 일단 광고를 내리게 돼 있으니까 매뉴얼상 광고를 못 올리게 되죠. 내려왔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중개업소 광고 올린 것 중에 다른 또 광고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이제 총무 2가 나서 전화해갖고 요새 총무라고 그래요? 뭐라고 모르겠네. 나서서 또 허위 매물 신고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광고 내려야 돼요. 확인될 때까지. 자, 그 다음 부회장 나섭니다. 또 전화해갖고. 광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게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마지막.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내물을 돌려. 부동산 사장님들 높게 좀 광고 올려주세요. 15억 이상으로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끝에가 점 끝나. 사장님들 15억 이상으로 광고 올려주세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을 때는 죽인다 이렇게 되는. 그걸 어떻게 죽으면 안 되잖아. 협박을 받는 거야. 협박을 쉽게 얘기하면 협박인데 뭐 자기들은 협박했다고 얘기 안 하겠지. 근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 분야하고 갈등 대립 구조가 형성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가 나중에 한번 단지 앞에서 해보셔. 그러면 그 부동산 사장들끼리 알력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회 쪽과도 알력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신 분들은 두루두루 뭐 욕먹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응?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